17살 어린 왕은 왜 영월에서 죽었을까? 단종의 마지막 길, 영월 장릉에서 만난 500년 전 비극. 여러분, 강원도 영월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름다운 동강? 청령포? 아니면 별마로 천문대일까요? 그런데 영월에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조선 왕조의 가장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월 장릉입니다. 이곳은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능입니다. 그런데 단종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만 정작 단종이 왜 왕위에서 쫓겨났고 왜 영월까지 유배를 왔으며 어떻게 17고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는지 그리고 왜 그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는지까지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영월로 역사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단순히 왕릉 하나를 둘러보는 여행이 아닙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소년 왕의 비극과 그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충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바로 영월 장릉과 단종 역사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17살의 왕이 된 소년. 먼저 단종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단종은 조선 제5대 왕 문종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문종은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종이 왕세자로 있던 시절 아버지 문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단종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세자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어린 왕에게는 정치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입니다.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수양대군은 정치적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갔고 결국 계유정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어린 단종은 점점 정치적 힘을 잃어갑니다. 결국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었던 소년은 한순간에 노산군으로 강등됩니다. 조선의 왕에서 군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영월이었습니다. 왕에서 유배객으로. 당시 영월은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산길과 강을 지나야 하는 먼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으로 17살의 어린 소년이 유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단종이 머문 곳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장소가 바로 청령포입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쪽에는 험한 절벽이 있는 곳. 도망치기도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 자체가 감옥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이야기는 청령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단종은 영월 관풍원 등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457년 1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17살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나이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었던 소년은 왕관을 내려놓고 먼 영월까지 유배를 와서 결국 17살이라는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영월을 찾으면 단종의 이야기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곳의 산과 강을 바라보면 그저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500여 년 전 그 풍경을 바라보던 어린 왕의 마음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찾아온 곳 장릉.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됩니다. 단종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는 것조차 당시에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엄흥도입니다. 엄흥도는 당시 영월의 관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절을 기리기 위해 오늘날 장릉 안에는 엄흥도 정력악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의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것조차 왜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 단종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종 한 사람의 비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장릉은 처음부터 왕릉이 아니었다.
장릉을 자세히 보면 다른 조선 왕릉과 조금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일반적인 왕릉의 동선과 달리 장릉의 향로와 어로는 일직선으로 뻗어 있지 않고 기역자 형태로 꺾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종의 무덤이 처음부터 왕릉으로 계획되어 만들어진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당시에는 정식 왕릉의 형태로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종 때 노산군 묘의 모습이 갖추어졌고 숙종 24년인 1698년 단종이 다시 왕으로 복위됩니다. 그때 비로소 능호도 장릉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릉에는 단종의 죽음뿐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복권의 역사까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장릉에서 반드시 봐야 할 곳. 장릉에 들어서면 여러 역사적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홍살문이 있습니다. 홍살문은 왕릉이나 향교, 서원 등 신성한 공간에 들어갈 때 만나는 상징적인 문입니다. 그리고 정자각이 있습니다. 정자각은 왕릉에서 재앙을 올리기 위한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단종을 기리는 제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단종의 능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웅장한 궁궐이나 화려한 건축물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때문에 단종의 이야기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268위의 충신을 기리는 공간. 장릉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판옥과 배식단입니다. 이곳에는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과 여러 인물들의 영령을 기리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해지는 위패는 모두 268위입니다. 이 숫자를 알고 보면 장릉이 단순히 한 왕의 무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종의 죽음은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선택의 결과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 그들의 충절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장릉을 걷는 것은 단종 한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선 역사 속에서 충절과 의리를 선택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단종을 위해 목숨을 건 엄흥도. 장릉에서 개인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다면 바로 엄흥도입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엄흥도는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단종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늘날 장릉에 있는 엄흥도 정력악은 그의 충절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역사책에서 충신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충신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전까지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흥도의 이야기는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박충원 낙촌비에 얽힌 이야기. 장릉에는 또 하나 흥미로운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박충원 낙촌비입니다. 영월군수였던 박충원이 노산묘를 찾게 된 사연과 관련된 기적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단종의 묘를 다시 찾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록을 하나씩 살펴보면 단종의 무덤이 세월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보존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물 하나에도 역사가 있다. 장릉에는 영천이라는 우물도 있습니다. 이곳은 단종제를 올릴 때 사용했던 제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그냥 오래된 우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보면 다릅니다. 왕을 기리는 제례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했던 공간.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종을 기억해온 흔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 여행의 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던 작은 공간 하나가 그 배경을 알고 나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단종 역사관에서 다시 만나는 어린 왕. 장릉을 둘러봤다면 이번에는 단종 역사관으로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종 역사관은 단종의 생애와 사육신의 충절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 공간입니다.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 왕세자 시절, 왕위에 오른 과정, 유배, 죽음,
그리고 훗날 복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차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책에서 글자로만 보던 자료들을 실제 전시 형태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왕의 도장, 금보. 전시관에서 눈여겨볼 만한 자료 가운데 하나가 단종 금보와 정순왕후 금보입니다. 1698년 단종과 정순왕후가 왕과 왕비로 복이 되면서 제작된 어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도장이 아닙니다. 이 금보에는 역사적 평가가 뒤집히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던 단종. 그러나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왕으로 복이 됩니다. 그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금보입니다. 조선왕조실록으로 만나는 단종. 단종 역사관에서는 단종실록과 문종실록, 세조실록 등 관련 자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시 자료는 복제본이지만 당시 역사를 기록한 공식 기록을 통해 단종 시대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시대를 기록한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면 역사는 단순히 한쪽의 이야기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기록도 있고 그 권력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지킨 사람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은 그 기록들을 다시 읽으며 그 시대를 평가합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의 흔적. 단종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육신과 생육신입니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던 이들과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며 저리를 지킨 사람들이죠.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들의 글과 생육신들의 문집 등도 단종 역사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충과 의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과거를 평가하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역사 여행의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림 속에 남은 단종의 유배 생활. 단종 역사관에서는 관련 회화 자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월중도에 등장하는 자규루도와 장릉도 등을 통해 단종과 관련된 장소를 그림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나면 영월의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강과 산, 그리고 오래된 길이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니라 단종이 실제로 바라봤던 공간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의 궁궐 생활도 볼 수 있다. 단종 역사관의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조선 왕세자의 어린 시절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세자의 의복과 교육, 궁중에서 즐겼던 놀이 문화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투호 같은 전통 놀이를 통해 왕세자 역시 우리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종은 평범한 어린 시절을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12살의 왕세자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되었으며 17살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전시관을 둘러보면 단종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역사책 속의 왕이 아니라 한때 어린아이였던 한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지하 1층에서 만나는 유배길. 단종 역사관 지하 1층에는 특별 전시와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종의 유배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영월까지 자동차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 편리한 교통수단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 사람은 평범한 죄인이 아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 조선의 왕이었던 10대 소년입니다. 왕복의 화려한 행렬이 아니라 유배길을 걸어 영월로 향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종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종은 왜 5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될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500년도 더 지난 한 어린 왕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왕조시대의 수많은 왕 가운데 역사에서 잊힌 왕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종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단종의 삶이 권력과 인간의 양심, 그리고 충절과 배신이라는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종은 정치적으로는 너무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보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장릉은 슬픈 관광지가 아니다. 영월 장릉을 방문하면서 단순히 단종이 죽은 곳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이곳의 절반밖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장릉은 오히려 기억의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단종을 기억하고 엄흥도를 기억하고 사육신과 생육신을 기억하고 그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내가 가진 권력과 이익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역사는 결국 누구를 기억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 역사 여행의 진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월 여행, 이렇게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영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하루 코스 가운데 장릉을 꼭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릉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홍살문을 지나고 정자각을 둘러보고 단종의 능침을 바라보면서 잠시 걸음을 멈춰보십시오. 그리고 엄흥도 정려각을 찾아보십시오. 이 사람이 왜 목숨을 걸고 단종을 지켰을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단종 역사관으로 이동해 단종의 생애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장릉에서 보았던 것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단종이 왕이 된 과정, 수양대군의 등장, 왕위에서 물러난 과정, 영월 유배, 17살의 죽음, 그리고 수백 년 후의 복위.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의 거대한 역사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장릉을 찾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 장릉과 단종 역사관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관람 시간 등 기본적인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 기준으로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설날 추석 당일에는 휴관합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휴관하는 일정도 있으니 방문 전에는 반드시 최신 운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4월부터 10월까지는 주말에 장릉 낮도깨비라는 공연도 진행됩니다. 단종의 역사적 사실과 영월 지역의 도깨비 설화를 결합한 마당극 형식의 공연입니다. 역사를 어렵게 느끼는 분들에게는 이런 공연을 통해 단종 이야기를 조금 더 친근하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종에게 묻습니다. 장릉을 떠나기 전에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17살의 단종은 영월의 산과 강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서울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벌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 기록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어린 왕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이야기를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며 수백 년이 흐른 뒤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의 무덤 앞에 서서 그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월 장릉은 단순한 왕릉이 아닙니다. 이곳은 17살 어린 왕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자 그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충절이 남아있는 곳이며 수백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역사의 기억을 만나는 곳입니다. 영월에 가신다면 청령포만 보고 돌아오지 마시고 장릉까지 천천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종 역사관에서 한 소년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왕자를 잃었으며 어떻게 영월로 유배를 왔고 어떻게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시 만나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장릉을 떠날 때 영월의 풍경은 오기 전과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름다운 산과 강이 아니라 500년 전 한 어린 왕이 바라봤던 풍경으로 말입니다. 역사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곳에 누군가의 삶이 있었고 누군가의 선택이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월 장릉은 그 사실을 아주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달라.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월의 산자락에 남아있는 어린 왕 단종의 이야기.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직접 그 길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역사와 여행지 속 숨겨진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